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표준발음법 학습지 25페이지 제5장 음의 동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화라는 말은 같을 동사를 써서 다르던 것이 이제 서로 같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구개음화가 바로 다 동화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17항과 18항, 19항까지를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1차 고사 때 같이 한번 보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 뒷부분도 이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19항까지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항을 보면 17항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받침, 디귿, 티읕 또는 리을,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읒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규정이죠. 이 규정 뭘까요? 네, 구개음화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더 이제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교과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겹받침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겹받침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는 우리는 무슨 형태소라고 했었죠? 네, 형식, 형태소이죠.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디 듣다가 아니고 고지 듣다. 구디가 아니고 구지. 그 다음 미다지, 땀바지, 바치까지. 그래서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벼훌치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벼훌치 같은 경우는 겹받침, 리을, 티읕 부분이네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훌하고 겹받침의 첫 번째 자음은 받침으로 남아 있고 두 번째 자음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훌치로 발음되는 것이죠. 우리 겹받침일 때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첫 번째 자음이 있고 두 번째 자음이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 이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들어가고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붙임 규정 한번 볼까요? 붙임 규정은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이가 아니고 히네요. 자, 굿, 히다, 닷, 히다, 묻, 히다. 전부 히가 결합됐죠. 그러면은 일단 먼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구, 티, 다로 발음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굿히다가 되겠죠. 왜 그렇게 될까요? 굿 할 때 받침 디귿과 뒤에 오는 전미사 히의 초성 히읗이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죠? 네, 축약이 됩니다. 축약이 되어서 티읕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구개음화가 된 다음에 이 티를 이루는 것이 치로 발음됩니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치다도 마찬가지도 다티다가 된 다음에 다치다. 무티다, 묻히다. 그러면 붙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음의 축약이 일어난 거센 소리 내기가 일어난 다음에 국의 음화가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항 보겠습니다. 18항은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어떤 것일까요? 네, 교과서에서 배웠던 비음화입니다. 구개음화뿐만 아니라 비음화도 동화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 봐야 될 거는 교과서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밖에 안 나왔는데 괄호로 쌍자음과 그리고 겹자음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또 다른 자음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알아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를 배웠기 때문에 요 괄호 속에 들어있는 자음들은 받침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으로 인해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받침이 바뀌거나 그리고 겹받침은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단계들이 한 번 더 쓴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깎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쌍기역이죠, 지금. 쌍기역이면 여기 기역에 있는 쌍자음 기역인데, 요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 쌍기역은 깍으로 바뀐 다음에, 그리고 깎는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목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목시 같은 경우는 겹받침이죠. 자, 그러면 겹받침 기역 시옷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기역이 받침 소리로 납니다. 그럼 목, 두 번째 목도 목, 그리고 뒤에 인데 여기서는 이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이 기역으로 발음이 나고 뒤에 오는 두 번째 시옷이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목목시예요.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24쪽에 제14항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목목시인데 선생님 설명 끝나고 한번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목목시인데 목목시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목목시라고 된 소리가 되죠. 그래서 목목시라고 먼저 발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목이 뒤에 오는 첫 소리 미음에 의해서 비음화를 겪게 되어서 몽으로 바뀌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여기 뒤에 부분 목시라는 부분, 요 부분 왜 두 번째 겹받침의 두 번째 자음이 뒤로 올라갔느냐 그리고 된 소리로 나느냐는 선생님이 24쪽에 이제 14항이 있다 그랬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쪽에 14항. 자, 요거 받침 규정할 때 배웠던 부분이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이 부분 바로 형식 형태소죠. 방금 목목시 같은 경우에요. 뒤에 것만을 겹받침의 두 번째 거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거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넋시 했던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목시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시옷이 된 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 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면 뒤에 목목시가 목시라고 발음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목목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고 요 마지막에 있는 얘들을 한 번만 더 추가로 한번 볼까요? 요런 애들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비읍으로 발음이 되죠? 밥는 다음에 뒤에 오는 초성 니은으로 인해서 받침 비읍이 미음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음는도 마찬가지죠. 읍 할 때 원래 이제 피읍이 남는데 피읍은 비읍으로 또 바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읍는이 된 다음에 는으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업는도 엄는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음들이 비음화가 일어난 발음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붙임 규정은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해도 이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어도 띄어쓰기가 돼서 두 단어라도 비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19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항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고 받침은 미음이랑 이응이고 이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받침, 미음, 이응은 비음이죠. 그 뒤에 연결되는 유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유음이 뭘로 바뀌어서 발음돼요?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됐죠. 왜 비음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받침이 비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음을 따라서 동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동화입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본 적 없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18항만 있었어요. 18항만. 18항도 심지어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겹받침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지 않았었죠.
근데 이 19항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비음화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8항이랑 좀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19항 한번 볼게요. 예시들 볼게요. 담력입니다. 자, 받침 미음이 있죠? 뒤에 리을이 오죠? 그것을 어떻게 발음한다? 니은으로 바꿔서 담력이라고 발음합니다. 받침의 미음과 같이 동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침략도 침략,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강릉도 강능으로 발음이 되면서 받침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노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 19항의 비음화를 보니까 선생님이 글자를 조금 키워서 한번 보면 담력 받침 미음이 뒤에 있는 리을을 바꿔요. 그래서 미음이 리을에 영향을 미쳐요. 동화의 방향을 보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애에게 영향을 미쳐요. 앞에서 뒤로 가는 거는 방향이 그냥 순서대로 잘 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순행이라 그래요. 순행. 순리대로 잘 갑니다. 앞에서 뒤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런 동화 같은 거는 동화의 방향을 보면 순행 동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제18항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배울 때 어땠어요? 니은, 미음 앞에서 받침이 바뀌어서 발음되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국물 한번 볼까요? 국물 예시 한번 볼게요. 국물은 국물로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데, 이응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데 그건 뭐 때문일까요? 뒤에 오는 미음이 앞에 있는 자음에 영향을 준 거였잖아요. 그러면 동화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동화의 방향이 거꾸로네. 그럼 거꾸로는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행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동화들은 뒤에 있는 비음이 앞에 있는 받침을 바꿔주기 때문에 비음으로 방향으로 따지면 역행 동화였는데 우리가 19항에서 새로운 이 환경의 어떤 동화를 오늘 추가로 봤는데 요거는 순행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붙임 규정 한번 볼까요? 자, 붙임 규정. 붙임 규정은 받침, 이제 방금 우리가 미음, 이응이라고 했는데 19항에서 이번에는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이 추가되죠. 그죠? 근데 이제 붙임 규정 같은 경우는 19항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항의 붙임으로 붙여놓은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까요? 자, 막론인데요. 막론. 우리 막론하고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받침 기역, 막 할 때 받침 기역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막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까지는 요거예요. 우리 붙임 규정의 이야기는 니은으로 바뀌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니은으로 바뀐 얘가 받침에 있는 기역을 또 한 번 비음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서 막론이라고 발음돼요. 실제로 여러분 막론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막론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어떤 게 발음이 더 편리하고 싶죠? 뒤에 것이죠. 우리 동화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은 왜 일어난다? 발음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니은이 받침을 이응으로 다시 비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음화가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붙임 규정에서는 이은으로 발음한 다음에 18항의 비음화가 한 번 다시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받침 기역 말고 비읍도 한번 볼까요? 협력 한번 볼게요. 자, 받침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됐어요. 협력으로 발음됐죠. 그리고 이렇게 발음하고 끝난 게 아니죠. 자, 니은으로 바뀐 이 아이가 앞에 있는 받침 비읍을 다시 어떻게 한다? 미음으로 비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음화입니다. 18항의 비음화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9항까지 동화의 어떤 몇 가지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규정은 선생님이 추가로 학습을 해주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뿐만이 아니라 내신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언매와 관련해서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모의고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자율학습하면서 예시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